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오셨어야죠. 우리 지금 한창 바쁜데. 정말 어머니도 참. 지훈아, 내가 그냥 보고 싶어서. 어머니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집이라도 정리했을 텐데. 지금은 정말 바쁜 시기라서.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래, 미안하구나. 엄마가 미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70입니다. 전 지금 서울에 사는 아들 집을 찾아왔어요. 10년 만이에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어요.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우면서요. 그러다가 아들이 갑자기 태국으로 사업한다고 떠났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떨어져 살게 됐죠. 작년에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사짓던 땅 절반을 팔아서 아들을 도와줬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 고추장, 직접 키운 채소들을 가득 담아서요. 버스 타고 서울 오는 길이 참 멀었어요. 그래도 아들 얼굴 볼 생각에 힘이 나더라고요. 아들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왔네요. 근데 문 앞에서 아들을 만난 순간 그 반응이 너무 차가웠어요. 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게 그렇게 큰 실수였을까요?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복도에서 들었던 아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오셨어야죠. 그 목소리가 참 싸늘했어요.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사업이 잘 안 됐다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정성껏 가져온 음식들을 건네자 어머, 이런 걸 다 가져오셨어요? 라고 하긴 했는데 그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가 가져온 음식을 보더니 요즘은 이런 거 다 마트에서 사 먹어요. 괜히 무거운 거 들고 오시고. 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밤새도록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손주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곧 학원에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아들이 떠나기 전만 해도 손주들은 항상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곤 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손주들이 돌아왔나 봐요.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 보러 이리 와봐라. 네? 안녕하세요. 엄마, 이분 누구야? 할머니잖아. 기억 안 나? 너희 어릴 때 같이 살았던. 그렇구나. 전 방에 들어가 볼게요. 숙제가 많아서. 저도요. 내일 시험이라서 공부해야 해요.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너희가 떠날 때만 해도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요즘 학생들은 정말 바빠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집에 오면 숙제하고. 손주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10년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제 마음속에선 항상 그때 모습 그대로였는데.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는데 아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부르자 일이 많아서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부러 가져온 음식들로 상을 차렸는데 며느리는 식사 중에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손주들도 빨리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식탁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며느리가 이불을 가져와 거실 소파에 펴주었어요. 제 방은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작은 소파는 허리가 아픈 저의 몸에 맞지 않았거든요. 10년 전에는 제 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었는데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는 게 참 예뻤어요.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그런데 그 불빛들이 제 마음의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밤새 잠을 설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였어요. 어서 일어나서 아들 내외의 아침 식사라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어제 가져온 채소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아침 준비는 어떻게 하니? 내가 국 끓여놨다. 아,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회사에서 간단히 먹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손주들은? 아이들도 학교에서 먹어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가 끓인 국은?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누가 먹겠죠?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갔고 손주들도 곧 학교에 갔어요. 저는 홀로 넓은 집에 남았습니다. 그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 더 외롭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아들과 가족들의 냉담한 태도가 생각났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제가 인사를 했지만 아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일은 어땠니? 많이 바빴니? 네, 좀 바빴어요. 내가 국 끓여놨는데 저녁에라도 좀 먹지 그래. 배 안 고파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며느리와 손주들도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결국 저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는 건 참 쓸쓸한 일이더라고요. 밤이 깊어갔어요. 이틀째 소파에서 잠을 청하는데 어젯밤보다 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요. 물을 마시는데 문득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죠. 용기를 내서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아직 안 잤구나. 많이 피곤할 텐데.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우리 이야기 좀 나눌까 했지. 지금은 좀 바빠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준비해야 해요. 그래, 미안하구나. 그럼 방해 안 할게. 푹 쉬어라. 아들 방을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그때는 아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속마음도 나눴었는데 소파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더 멀어졌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더라고요. 고향에서 보던 달과 같은 달인데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지, 문득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했어요. 아들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아들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아들 가족에게 부담만 될 것 같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짐을 싸세요? 집에 갈 거야. 너희들 바쁜데
내가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아니야.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가서 미안하구나. 다음에 시간 될 때 고향에 좀 놀러 와라. 손주들도 데리고. 제가 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이 차 키를 들고 나왔어요. 짐을 들고 아파트를 나서는데 며느리와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에 갔다며 인사도 없이 먼저 나가버렸더라고요. 차에 타고 터미널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아들과 단둘이 있으니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낼 기회라고 생각했죠. 지훈아, 엄마가 무슨 잘못한 게 있니? 왜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요즘 조금 바빠서. 너희 집에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더구나. 손주들은 할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10년이나 지났잖아요. 당연히 기억 못하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다 바빠요. 공부해야 할 시간에 할머니랑 놀 순 없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바랬나 보다. 옛날처럼 다 같이 모여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날들이 그립구나. 엄마, 옛날이랑 지금은 달라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 먹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은 각자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아요. 내가 내 집에 있는 게 불편했구나?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 제가 지금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아직 가지고 계신 땅, 그거 팔면 얼마 정도 될까요? 너가 그걸 어떻게 아니? 동네 아저씨가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절반은 팔고 절반은 아직 갖고 계시다고. 그래, 그 땅이 내 노후를 위한 거였는데. 어머니, 그거 팔아서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필요한 돈이 있어서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어머니 좋은 요양원에도 모실 수 있고. 요양원? 나는 너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어머니, 그건 좀. 저희 집은 좁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에도 방해되고. 그럼 내 집은 어떻게 하고? 그냥 파세요. 그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해요. 요양원이 훨씬 편할 거예요. 요양원.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곧 터미널이니까 어머니 버스 티켓부터 사드릴게요.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표를 사주고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배웅은 여기까지만 한다고 했어요. 회사에 가봐야 한다면서요. 지훈아, 엄마 간다.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고향에 한번 와라. 손주들도 데리고. 네, 시간 되면요. 근데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 그 땅 말이에요. 정말 급해요. 다음 주까지 돈이 필요한데. 내가 생각해 볼게. 약속하시는 거죠?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응? 앞으로는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미리 연락해 주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거부하는 거였어요.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구나. 다음부턴 그럴게.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을 보니 어찌나 낯설던지 10년 전 태국으로 떠나던 날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손수건으로 닦아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옆자리는 비어 있어서 혼자 울 수 있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걸까?
어느 순간부터 자식과 부모의 정이 이렇게 식어버린 걸까?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 있었어요. 텅 빈 집으로 들어가니 적막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에서보다는 마음이 편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불청객이 아니니까요. 집에 불을 켜고 짐을 풀었어요. 가져갔던 김치와 고추장은 그대로 도로 가져왔죠. 아무도 반기지 않은 선물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슈퍼에 갔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영숙 씨. 서울 잘 다녀오셨어요? 아들네는 잘 지내고요? 네. 다들 잘 지내더라고요.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들이 고급 아파트에 산다면서요? 사업이 잘 된 모양이네요. 네. 그런가 봐요. 손주들은 많이 컸겠네요? 할머니 보니까 반가워했겠어요? 그럼요. 많이 컸어요. 너무 바빠서 많이 놀아주진 못했지만 언제 또 가실 거예요? 글쎄요. 아들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요즘 아이들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자주 가면 방해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들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어서였는지 어쨌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았어요. 작은 텃밭에는 제가 심어놓은 채소들이 무성히 자라고 있었죠. 적어도 이 작은 생명들은 제가 돌아오길 기다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이불 냄새, 베개 냄새가 모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요.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역시 땅에 관한 이야기였죠. 어머니, 그 땅 이야기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제발, 팔아주세요. 정말 급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큰일이에요. 그래. 알았다. 팔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서류 보낼게요. 사인만 해서 보내주세요. 어머니, 응?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어머니도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잘 되길 바란다. 땅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그것마저 아들에게 주고 나면 제게 남는 건 이 작은 집뿐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식이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서류에 사인하고 보내는 날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으니 오히려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땅을 판 돈은 아들 계좌로 바로 입금했어요. 아들은 그날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죠.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돈은 받았으면서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대를 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더라고요. 동네 노인회에 가입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소풍도 가고 때로는 작은 여행도 다녔죠.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자식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사람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찾아왔어요. 영숙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아들이 사기를 당했대요. 영숙 씨 아들. 뭐라고? 동네 사람들 통해서 들었어요. 태국 사업한다고 투자했는데 다 사기였대요. 땅 판 돈도 다 날렸다던데. 그랬구나. 어떡해요? 영숙 씨 노후 대비 땅인데. 괜찮아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연락도 없이 하는 서운함도 있었어요.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엄마인 저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며칠 후
정말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어머니, 응. 지훈아, 오랜만이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어머니,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사업이라고 믿었던 게 다 사기였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 다 날렸어요. 들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알더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노후를 위한 돈인데. 괜찮아. 너도 속은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제 와서 어쩌겠니?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지.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고, 회사도 망하고, 그래도 가족이 있잖니. 아내와 아이들이 네 곁에 있잖아. 지훈아, 사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요. 아이들도 데리고 떠나겠대요. 어머니, 제가 정말 다 망쳤어요. 모든 걸 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서 10년 전 실패를 했다며 울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울었었죠. 지훈아, 일단 고향에 와라. 엄마 집에서 좀 쉬어가면서 생각해보자.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 집인데. 하지만 전 어머니를 너무 실망시켰잖아요. 어머니 재산도 다 날리고,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넌 내 아들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아들이 고향집으로 돌아왔어요. 10년 전 태국으로 떠났던 그 아들이 다시 제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지훈아, 밥 먹었니? 아니요. 배고파요. 그래. 엄마가 밥 차려줄게. 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된장찌개요. 엄마 된장찌개. 밥상을 차리는데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고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라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괜찮아. 지훈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껏 음식을 가져오셨는데 저희는 너무 냉랭하게 대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10년이면 긴 시간이잖니.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돈만 받고. 됐어. 지훈아, 지금 내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해. 밥을 먹으면서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업 실패 이야기, 가족들과의 갈등,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아들은 며칠 동안 푹 쉬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한 것 같았어요. 다시 시작하겠다고. 어머니, 제가 다시 일어설게요.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래? 지훈아,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응원할게. 서울로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게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그래. 천천히 해도 돼. 너무 서두르지 마. 어머니, 제가 잘 되면 어머니도 서울로 모실게요. 그때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괜찮아. 난 여기가 편해. 내 친구들도 여기 있고 내가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한 번씩 오면 그걸로 충분해. 아들이 서울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이야기해 주죠. 지난주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할머니, 다음에 볼게요. 라고 인사하는 손주들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사실 저는 아들에게 다시 실망할까봐 조금 두려워요.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은 다시 혼자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마을 친구들도 있고 작은 텃밭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요. 어제는 동네 노인회에서 경로당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제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봄이 오니 꽃들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삶은 계속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제가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 엄마를 다시 찾아와 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